좋아하는 축구 선수 하나쯤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ዙ! 아시네요? 이 장면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봤더라면은 앞으로 셀러브레이션을 바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붉은 악마가 된 채연입니다. 오늘의 성수기 주제는 월드컵입니다. 채연님 월드컵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이 완전 레전드였잖아요. 근데 전 그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계획도 없었을 때라 채연님은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세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다 안다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월드컵은 몇 년에 한 번 개최돼요? 4년에 한 번씩. 이번 월드컵은 어디서 개최해요? 이번 월드컵은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공부도 좀 했어요, 나름. 방금 외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월드컵의 매력으로 끌어들이게 도움을 주실 부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레전드 강의도 들을 거고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잘할지, 얼마나 올라갈지 바로 가볼까요? 오늘 월드컵을 알려주실 2명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너무 이 포스에 압도당하는. 아, 그래요? 나이가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가?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TV에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축구 방송을 하고 있는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의 축구 전문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호입니다. 혹시 그러면 두 분은 구면이신가요? 그렇죠. 그럼요. 네, 방송을 그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친하세요? 친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어렵고 워낙에 선배님 워낙에 또 선배님이시고 패너만 안 친한 게 아니고 네. 우리 해설위원들끼리는 다 이제 독고다이라서 네. 이렇게 만날 때는 만나고 공과 사공을좀 확실한.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를 아시나요? 그럼요. 수업에 올 때부터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왔어요. 어머, 저도 축구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요. 방금 벼락치기 하시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축구에 대해서 벼락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게 저도 이제 트리플 S에서 벼락치기를 했기 때문에 트리플 S에서도 네. 번호가 이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저 알죠? 맞아요, 4번. 그럼요. 축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번호거든요. 4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벼락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좋아하는 축구 선수 하나쯤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떤 선수 좋아하시죠? 저는 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얘기하시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같이 해야 돼요. 하려면. 지금 네, 해드려요. 한번 해보시죠. 아시네요? 원래 시어가 이렇게 해요? 이 장면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봤더라면은 앞으로 셀러브레이션을 바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 어떻게 보셨는지? 제 이름을 부르는가 싶었는데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월드컵의 매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은 있지만 네. 빠삭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뭔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근데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 이제 뉴비라고 하죠. 새롭게 축구 팬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넓습니다. 기대도 없는 거죠, 저한테 일단. 아, 기대가 없다 그러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채연 씨가 어떤 축구 팬이 될까 이런 네. 기대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모르시는 분 편하게 오,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네. 좋아요. 1타 강사. 근데 이게 오늘 약간 강사 평가가 있다고. 네. 끝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네. 전 1타 강사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네. 1타만 다 강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1차 강사가 있으면 2타, 3타, 4타가 있기 때문에. 호날두 옆에 난이. 아, 그렇죠. 난이 약간 정도. 그런 느낌이죠. 강의해 주실 주제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북중미 월드컵은 지난 대회와는 다르게 좀 달라진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점들을 알고 이번 네. 월드컵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와 만나는지 32강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집중 탐구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가 아닌 3타 강사를 노리고 있는 이스타 이주원이 설명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오. 주제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 최대 그리고 왜 북중미인가? 그동안 월드컵이 열렸을 때의 국가를 다 숫자를 세봤을 때 가장 많은 참가국이 참가를 합니다. 기존에는 32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48개국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기 수도 104경기로 늘어났고요. 대회 기간도 39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참가국은 왜 늘어났나요? 참가국이 많으면 더 다양한 나라에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 경기 수가 많이 늘어나면 중계도 많이 되겠죠. 아, 그쵸. 광고나 입장 수익. 돈. 네, 그렇죠. 아시아에서 9개국이나 참가를 합니다. 점오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어요. 예선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8개국인데 이 8개국 중에 좀 떨어진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네들 좀 아깝잖아. 네. 잘했는데 간당간당 떨어진 거 아니야. 패자부활전 하나 줄게. 아, 그래서 8.5. 8.5. 아. 이번에 이라크가 맞죠? 이라크 맞습니다. 이라크 맞죠? 네. 제가 1타 아니었죠. 1타면 이라크 기억하는데 3타라서. 네. 참가 개국이 이제 많아지면서 조별리그도 개편이 됐습니다. 1, 2위만 16강에 바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 2위도 올라가지만 3등도? 어떻게 알아요? 오. 알죠. 오! 3등만 잘했어. 쫙 깔아놔요. 성적이 좋은 8개 나라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개 나라가 맞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도 못 올라간다. 분명히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운영 및 기술 혁신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이드레이션 쿨링 브레이크. 좀 어렵죠? 하이드레이션? 네. 쿨링 브레이크? 브레이크 타임 할 때.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런 브레이크 타임. 근데 왜 쿨링이 붙어요? 시원한 거? 근데 이전에는 이 쿨링 브레이크가 너무 날씨가 덥고 아, 힘드니까 힘들 때 좀 쉬어서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해 네. 다시. 근데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날씨가 안 더워도 무조건 쉬게끔 해주세요. 네, 22분경에. 몇 그러니까 분 쉬어요? 3분. 3분? 네. 중요한 건 3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네. 3분 안에 뭔가 변화를 주면 줄 수 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코트디부아르와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기 전에 네. 우리나라 대표팀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은데? 근데 딱 이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코트디부아르가 확실하게 변화를 주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패배한 경기가 있습니다. 중요하구나, 저 시간에. 그렇죠. 트리플 S도 굉장히 무대 위에서 몇 분이 안 됐지만 다 쏟아붓잖아요. 저희도 3분 안에 다 보여주고. 그거죠. 한 번에 다 보여주잖아요. 네. 완전 이해되죠. 이 3D 전신 트래킹 데이터 고도화. 이전에도 반자동 오프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이 딱 오프사이드에 걸리면 PC 그래픽으로 어떻게 오프사이드 걸렸는지 딱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오프사이드가 뭐예요? 그거 물어. 뭐예요? 오프사이드요. 오프 화이트는 알아요. 다음에 섭외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월드컵 기간에 이 오프사이드 설명하다가 가정의 화목이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오프사이드에서 물어보지 마라. 이해하면 쉽지만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게 바로 이 오프사이드다. 뭐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은 혹시 한국이 우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요? 네.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대회를 왜 나갑니까? 주목할 다크호스는 뭐 콜롬비아나 일본 축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일본이 요즘 떠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기세가 지금 훨씬 그래요? 높습니다. 브라질도 이기고 잉글랜드도 이기고 일본 축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3타보다 1타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죠? 뇌물. 오! 머리띠. 감사합니다. 오 엄청 귀엽다 이거. 오. 요 세 팀이 있습니다. 멕시코, 남아공, 체코. 일단 꿀조. 완전 개꿀. 다른 이제 조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닙니다. 못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거거든요. 3등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3등의 평균 승점을 보니까 평균은 한 4점? 승리했을 때 승점이 몇 점일까요? 전 모르죠.
승리하면 3점, 예, 무승부는 1점. 그럼 우리는 4점을 맞추려면 최소 1승 1무. 이 정도 이제 점수를 맞추면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해볼 만한지 요거를 좀 보면 처음 만나는 체코를 보겠습니다. 체코는 크다. 뭐가 커요? 키가 크다. 여기는 키가 엄청 큽니다. 평균 신장이 186.7이에요. 평균이요? 네. 190, 195 다 이런 친구들만 있어요. 한국은 182에서 183 정도입니다. 키가 진짜. 그러면 막공 날라오면 그 헤딩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헤딩을 잘할 때 뭐가 이득이냐면 세트 피스가 이득입니다. 아니. 그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체적인 건데. 신체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경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점프하려는 걸 못 뛰게도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잡아서 못 하겠지만 몸싸움을 이렇게 몸으로 하면서. 이렇게. 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 애교 부리면 어떻게 돼요? 애교요? 뛰지 마. 채연 씨가 하면 통할 그쵸.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애교 부릴 수는 없잖아요. 김민재가 소우체크한테 뛰지 마 하면은 네. 대신 그럼 단점. 단점도 있어요? 보통 크면은 느리죠. 뭐 주울 때 느리잖아요. 그쵸. 전 좀 느려요. 해설메이드님 진짜 작아서 금방 주우시는. 그래서 그거 이제 조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빨라서 우리는 공격하면 된다. 네. 반면에 멕시코는 빨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하는 데가 1600m에서 합니다. 설악산 정상? 산소가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네는 여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적응이 되어 있구나. 예, 우리는 적응을 해야겠죠. 경기하기 전에 한 2주, 3주 전에 먼저 가서 적응 훈련을 해요. 대한민국도 빠른 편인가요? 그럼요. 우리의 장점은 기동력, 빠른 축구. 똑같은 것끼리 싸우면 더 잘하는 데가 이기잖아요. 그쵸.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마지막 남아공입니다. 남아공. 체코는 뭐였죠? 크다. 멕시코는? 빠르다. 얘네는 1승 재물. 무슨 때문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데예요. 이 영상을 그 남아공 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남아공 팬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승면보 감독이 이끌었던 이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1승 재물이라고 했다가 알제리한테 막살이 났었거든요. 1승 재물이 금기어잖아요. 네, 이렇게 함부로 1승 재물이라면 됩니까? 설레발 했다가 지면 어떡하냐. 네, 미디어에 막 나왔던 1승 재물이 잘 모르고 했던 1승 재물이 있어요. 걔네가 우리보다 원래 셌거든요. 맞아요. 남아공한테마저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6개월간 축구 금지. 최고의 시나리오는 1, 2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남아공은 무조건 잡자. 체코는 무승부까지만. 그러면 4점. 그럼 이 정도면 우리가 32강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네. 쓰셨는데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쓰고 있는 가 약간 이런 게 계속 떠올라서 그러는데 너무 긍정회로다. 저거 가능성 몇 퍼센트 보십니까? 4점. 네. 4점. 네. 욕굴조에서 4점도 못 얻는다? 지금 싸야지. 그러면 그냥 뭐 됐어요. 저도 이제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시나리오를 보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상에서 네. 부정적인 멘트를 많이 봤습니다. 네. 부정적인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4대0으로 졌을 때 네.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연님이 딱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더 강의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페노님 거가 좀 더 이해는 그렇죠. 더 잘 네. 됐어요. 더 알고 싶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 상대팀 전략 그걸 알아야 이길 수 있을지를 아니까 감히 어디 이거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저희가 돈 귀한- 받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적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나아가서 월드컵 우승은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대한민국은 32강 갈 수 있을까? 32강. 32강. 오스트리아와도 졌고 그 전에 코트디부아르한테 경기에서도 졌고 월드컵 전에 이런 평가전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위기는 안 좋지만 코치 스태프과 선수들이 좀 이겨내야 된다. 첫 경기가 체코잖아요. 그쵸, 체코. 네. 첫 경기 이기면 가능. 이기면 가는? 네. 체코 경기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쵸. 근데 거기 진다? 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16강도 가능해요? 그럼요. 뭐 우승도 가능하죠. 네. 32강만 가면 16강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이 중요하겠네요. 이거를 이제 약간 모의고사로 좀 비유를 많이 해요. 네. 수능 보기 전에. 네. 모의고사 마지막 하잖아요. 맞아요. 9등급 맞던 애가 네. 나 수능에서 로또 맞아서 서울대 갈 거야. 연결이 안 되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이번에 했어요. 이거
수능 때 망치겠네. 실력이 네. 조금 많이 떨어져 있네. 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약간은 좀 불안한 이번 월드컵이라고 봐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월드컵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축구라는 것이 뭐 항상 우리나라 대표팀 셉니다. 이번 월드컵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분위기가 안 좋아도 반전의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한다면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장단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단점을 먼저 많이 단점. 말씀하실 네. 것 같아서 네네네. 장점부터 혹시 장점. 장점은 장점 저는 지금 빠르게 왜 먼저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 없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선점해야. 우리가 운이 좋아요 지금. 꿀 줘요? 꿀조. 멕시코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덴마크냐 체코냐였어요. 덴마크가 훨씬 세거든요. 근데 체코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포함되어 있는 조에서 다 떨어지는 친구들이 다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사실은 네. 이거 32강 못 가면 안 되는 이번 월드컵이 가장 난이도가 좀 쉬운 조인 거죠. 지난 월드컵을 생각해 봤을 때 꼭 주요 선수들이 부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제 컨디션이 좀 아니었었고 아시안컵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아마 제 컨디션이 그쵸, 아니었던 네네.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이라든지 오영규, 네. 그다음에 이강인, 네. 또 김민재 이런 주요 선수들이 뭔가 부상이 되게 큰 걸 좀 달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당시에. 네네네.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해봤고 또 이제 울산 HD 팀을 이끌면서 우승도 해봤고 네네. 그때와는 다르게 여러 경험을 해본 경험치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출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네, 네. 막연한이 들어가니까. 네. 이재성 선수님께서 지금 이재성 너무 좋죠. 부상 중이시라고. 이재성은 아마 그래도 바로 다음 주부터 또 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재성 선수 그거 벼락치기를 지금 최근 소식인데. 열심히 했죠. 네. 저도 이 대화에 끼고 싶어서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최애 선수분이 계세요? 저는 이재성 선수. 네. 열심히 뛰는 선수. 저는 많이 뛰는 선수 좋아합니다. 김승규나 조현우는 골키퍼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월드컵은 도전의 무대인데 골키퍼들이 미친 선방을 해줘야 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네. 독일을 우리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네. 그때 뜬 선수가 누굽니까? 조현우 선수입니다. 크레이지 선방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 전술적으로 장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 좀 전술이고 굳이 꼽자면 빠르다. 이제 상대가 우리를 좀 얕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빠르게 역습이 가능해요. 네.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마다 성적이 늘 좋기도 하고요. 네, 저는 빠르다. 장점은 지금까지는 냉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상대팀도 우리나라 전술이 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면 단점은? 단점. 저는 약간 전술 이슈가 그럼 선수. 백스리냐 백포냐. 백 선수가 되게 좋잖아요. 네.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게 어쨌든 뭐 감독의 역할, 전술의 역할인데 그게 우리가 약해요. 따로따로 노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하이드레이션 네. 3분이 주어지면 맞아요. 이제 감독님이 막 이제 전술 변화를 해요. 22분 동안 얘네가 어떻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게 좀 부족했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선생님에게 홍명보란? 홍명보. 조회수 치트키. 그러면 두 분께서 뽑는 키플레이어. 저는 여전히 손흥민. 네, 손흥민이 골을 넣냐 못 넣냐로 우리의 경기가 갈리고 네. 네, 그 이제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영향력이 없다가도 30초만 있으면 한 골을 넣어요 그 선수는. 네, 그래서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로 이제 불리는 거라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기냐 지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강인 선수를 하겠습니다. 오. 항상 이제 들어왔을 때 게임을 아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잘 나와야지만 공격 라인에서 우리가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사실 손흥민의 고점과 이강인의 고점이 만난다면 아무리 센 팀이라도 그 수비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저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저는 그렇죠? 왜냐면 김민재 선수는 김민재 뒤가 없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우리가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존재도 이번 월드컵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32강 가능할까요?
못 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고 네. 비판을 매우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3등도 이제는 가니까 네. 32강 정도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할만하다가 보다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분 다 대한민국은 32강은 간다. 간다. 다음 주제는 월드컵 우승은 그럼 누가 할까요? 일본이요. 일본을 많이 좋아하시네요. 일본을. 스페인, 프랑스 정도가 좀 뽑히지 않을까라는. 스페인, 프랑스 제외하고 누구? 저는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우승한 지가 좀 오래됐죠. 네. 네, 60년대에 우승하고 아직 우승이 없어요. 어. 근데 이번이 적기다. 음. 선수 하나하나가 다 뛰어난 선수들이라 좀 유력 후보. 유로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가고 그쵸. 네. 꽤 좋은 성적을 내고 맞아요. 우승을 못하지만 그죠? 우승은 못해야 돼. 네, 결승까지 가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잉글랜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네, 그런 친구는 대한민국은요? 한국도 다크호스잖아. 다크호스. 그냥 다크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론도 노리자 이거죠. 네, 수능 때 잘 찍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월드컵도 나가기 전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맞아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응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국가별 키플레이어. 뭐 프랑스에는 당연히 뭐 음바페 선수고 오. 지난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놓쳤거든요. 어쩌면 결승전만 본다면은 메시보다 더 나은 활약을 맞아요. 했고 폭발적인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더욱더 이제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음바페가 사실은 뭐 핵심이고 그 옆에 이제 덴벨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 그 1등한테 주는 발롱도르를 하는 오. 상 그 선수가 받았습니다. 어. 음바페가 아니라. 네. 덴벨레, 음바페 두 선수가 되게 무서울 것 같고요. 이제 뭐 스페인으로 하면 야말. 축구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수 축구 실력 얘가 제일 잘한다. 채연님보다 어려. 2007년생. 그러면 이제 채연님보다 3살이나 어린. 저희 팀에도 2007년생이 있는데 네. 3살 차이 밖에가 아니라 3살 차이 나예요. 그 이날. 2007년생을 봤을 때 너무 애기 애기? 같죠. 제 눈에는. 아니. 우리가 보는 아니, 채연님이 네. 딱 그런 느낌이요. 그렇군요. 저도 아마 그때 나이에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연배가 어떻게 되지? 저 81년생입니다. 네. 저희 그 부모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다행히 92년생입니다. 네. 아, 생각보다 어리군요. 생각보다요? 처음에 두 분 친구신 줄 알았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친구? 말도 안 돼. 어려. 제가 노안인가요? 아니 노안은 아니고 말 실수했다. 와, 친구인데? 두 분 너무 프로시고 친해 보이셔서 아. 친구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상처를 받고 가네요. 아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크게 될 아, 친구입니다. 야말이 사실 이미 어린 나이서부터 주요 선수로 각광을 받았고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그쵸, 네.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야말이 거의 120%의 활약을 하지 않을까. 네. 그 선수의 몸값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몸값은 측정 거의 불가죠 측정 지금. 불가. 네. 네, 그 팀에서 아예 대박이다. 팔지도 않는. 네. 그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그런 키플레이어. 잉글랜드. 그래도 해케인. 해리 케인. 네. 손흥민 친구. 네. 오. 손흥민 선수랑 가장 호흡을 많이 맞췄다. 인기가 정말 많은 선수가 있어요. 네. 벨링엄 선수 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잘생겼죠? 그 두 분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영혼이 맑아요. 네. 진짜로.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못 나가겠지만. 네. 그- 왜못 못 나가겠죠?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나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멘트로 한 거잖아요. 버리는 멘트. 나갈 멘트 해주세요. 네. 왜 상처 못 많이 나가서 받아요.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월드컵 볼 때 뭔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전술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이드레이션. 3분. 3분, 22분 동안의 경기랑 그 22분 뒤의 경기가 이제 아예 다를 거예요. 그 3분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3분 때 이제 주목해야만 할 포인트는 우리 감독님이 얼마나 열심히 얘기하고 있나, 효과적인 전술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제 모습이 중계화면에 담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또 이번 월드컵은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새벽 시간에 시작해서 아침에 네. 이제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침에 여는 치킨집을
섭외해 너무- 놓고 네 피자집이나 현실적으로. 네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시켜놓고 그쵸. 또 식은 치킨도 맛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면 다 맛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자세.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월드컵에 대해서 함께 이 두 분을 모시고 알아봤는데 소감을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네. 어느 정도 제가 또 벼락치기 한 것도 있고 아는 거야 그냥 맨유, 수 네. 이런 네. 그런 명장면 그런 거밖에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많이 이해가 되게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돈을 내진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딴 데서 받고 왔으니까요. 저희도 네, 진짜 바꿔 온 사람이에요. 이런 바꿔 온 말을 사람이기 들을 수 때문에.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많은 이런 지식을 얻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저도 볼 거거든요. 예전에 그 멤버들이랑 봤을 때랑 이번에 보는 거랑 좀 그때의 저와 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약간 좀 꺼드럭대면서 멤버들하고 아. 말이 되겠네요. 야, 너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알아? 너 이 3분 알아? 어. 이 3분으로 이게 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무대 몇 분이니? 이러면서. 조금 꺼드럭 네, 대볼게요. 꺼드럭 때는 좋습니다. 꺼드럭 때는 월드컵이 되시길. 네. 저도 사실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막 관심을 많이 두진 않았었어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월드컵 얘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팬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채연님이 엄청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오셨다. 네. 실제로 오셔서 되게 이제 그 벼락치기한 공부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주 무릎도 한번 쓰시고 네. 이런 그건 것들이 대단했어. 뉴비의 자세가 되어 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대기실 봤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어요, 녹화 전에.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 강의 중에 기억 남는 거 3가지만 뽑는다면? 체코는 크다, 멕시코는 빠르다, 남아공은 재물.